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시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쵸? 네, 핵심이 뭐라고요? 이, 미, 지, 화다. 기억하고 있죠, 잘?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잘 보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시는 밑에 나오죠? 나오면 뭐 백석의 8원 서행 시초다 라고 있는데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백석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모르면 넘어가세요. 알겠죠? 뭐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굳이 뭐 다 알아가지고 뭐 하면 사실 좋죠. 그런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보이죠? 자, 그러면 시 감상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차디 찬 아침인데 묘행산 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 하나가 오른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이거를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기.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천천히 할게요. 차디찬 아침. 그럼 몇 시 정도 됐을까요? 한 6시 반? 7시? 요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합차. 텅하니 비어서. 그러면 이 시인이 그쵸? 이미 차에 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다 타고 있어, 시인이. 쭉, 그러니까 묘행산 행 승합차를 딱 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이 어린 여자애 하나가 딱 올라탄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에 그려지죠, 그쵸? 아마 입에 살짝 김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느낌이. 여기까지 머리에 그려져요? 그럼 난 무슨 옷 입었을까, 나는? 시인은 검은색 점퍼 입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좀 안경도 썼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핵심은 묘행산행 승합차가 텅 비었는데 거기서 여자 하나가 탔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보고 있다? 시인이 보고 있는 걸 내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옛말 속 같이 진진 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했어요. 그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진 새 저고리를 입었대. 그쵸? 새 저고리 입었대. 그럼 저고리 새 거야. 맞죠? 그럼 어디 가는 거야, 100%. 그쵸? 그 왠지 아세요?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 터졌대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어려. 근데 집안일 많이 했어. 그쵸? 딱 보면 알겠죠? 그런데 옷이 어때? 새 옷이야. 그럼 뭔가 느낌이 오죠? 안 그래요? 나이가 어린데 집안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나이 어린데 집안일 많이 한 이 친구들은 보면 하녀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하녀. 아니면은 좀 부잣집에 얹혀 사는 그런 느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어린 가정 도우미 같은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서. 근데 옷이 새 옷이야. 어디 가나? 얘가 부모랑 좀 헤어지려고 하나? 그쵸? 이 정도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세하게 봐야 돼요. 세밀히. 알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집 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 묘행산 150리. 묘행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 말 걸었네. 그쵸? 말 걸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시인이, 이 여자 누구야? 호기심을 가진 거죠.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저 자성으로 가요. 근데 물어보겠죠. 아니, 자성은 왜 가? 물어보니까 어때요? 거기 삼촌 살아요. 라고 했죠, 그쵸? 딱 눈치 깠죠, 이렇게. 네. 딱. 그쵸? 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네, 여자애가. 팔려가나? 모르겠다, 이건. 그쵸? 하지만은 분명히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시인이 여자에게 물어봤다. 너 누구야? 너 어디 살아? 얼굴 손도 텄네? 아이고, 안타깝게 본 거였죠, 그쵸? 나이가 어렸는데 차디찬 아침에 새저고리 입고 가. 그쵸? 참 그림이 그려지죠, 머리에. 그게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할 때 막 속독하듯이 탁탁탁탁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알겠죠? 주제가 뭐지? 이러면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 창 밖에 내지인 주제 소장 같은 얼음과
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네임이 뭐냐면, 네임이 그 배웅의 방언이래요. 방언은 그러니까 배웅한다는 거죠. 계집아이는 운다. 느낌이 온다. 자, 그림이 그려지죠. 딱.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박. 그럼 시점은 겨울이네. 맞췄어? 겨울일 것 같아서 딱. 겨울? 그쵸? 아침, 겨울이면은 그래도 해가 늦게 뜨니까 한 7시 정도 좀 됐을 거예요. 아마. 그쵸? 서리가 꼈을 거예요. 요때 주제소장, 내지인의 주제소장 같은 어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제소장이라는 건 주제소가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 붙었으니까 뭐 어떤 그래도 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어른과 아이 둘이 배웅을 한대요. 그쵸? 계집아이는 느낌이 온다. 그럼 어린아이 둘은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동생 둘이 아닐까요? 그죠? 내가 봤을 때 이 여자아이가 삼촌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여자아이가 우는 거야. 느낌이 온다. 그 여자아이의 뭐 감정이 어떻고 막 그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감정이 어떻고 뭐 어떤 상실감, 뭐 참담한 심정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상황과 배경을 머릿속에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죠? 어디까지 머리에 그려야 되는지 알겠죠? 자, 또 봅시다. 텅 빈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들. 텅 빈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데 그 머릿속에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를 보게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했어요. 그렇죠, 맞네. 가사 도움이네, 여자아이가. 그렇죠. 참 우리 옛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작가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자아이랑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좀 안타까우니까 파악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한 장면이죠, 장면. 그렇죠? 하나의 장면.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시퀀스예요, 시퀀스. 그러니까 어떤 씬이라고 하면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퀀스라는 거는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면서 핵심이 스토리가 생겨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씬은 하나의 시퀀스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얻을까요, 그러면? 그냥 먹먹한 심정? 그러지 않겠어요? 먹먹하던가 좀 안타까움, 연민이 들기도 하겠죠. 그쵸? 여자애 보면 얼마나 좀 얘 또 앞날이 얼마나 험난하겠어. 그쵸? 그 정도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바로 뭐다? 감상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 풀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다음 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감상을 해보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시는요, 보면 시인이 하종오 시인이고요. 제목은 동승이에요, 동승. 같이 탔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 하종오 시인은 저 누군지 몰라요. 알겠죠? 그냥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국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싼 철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라고 보면 되고요. 싸다. 그러는 거예요, 싸다.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냥 아침인가? 근데 아침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텅 빈 지하철을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예를 들어서 좀 동남아시아, 또 중국인 분들, 또 러시아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그들끼리 대화를 하네? 여기까지. 됐죠? 네. 됐죠? 젊은 남녀구나. 러시아가 아니다. 그렇죠? 아시아. 그러면 좀 조선족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냥 뭐 별거 없으니까 쭉 가볼게요.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아침이 아니네. 네, 늦은 봄, 늦봄에 늦봄. 오후. 나는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네, 알겠죠? 네. 잔업하러 사무실에 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건 뭐 그냥 이어가면 되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떠들어 하고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해. 계속 떠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있다가 귀속말도 하고, 좀 의식을 하긴 하네. 있다가 귀속말도 하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 그냥 충분히 우리도 많이 겪죠? 제가 쭉 갈게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하대.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찰한 거지, 관찰. 쟤네들 뭐야? 그쵸. 근데 만년필 파는 장사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써봐,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사보기도 한 거죠. 한국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내가 그들을 본다는 게 천박하대. 그럼 혼자 좀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표현해야지?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나도 참 속물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저들도 어떤 우리가 동물원에 어떤 그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쵸?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대요. 머리에 그려지죠, 그림들이. 그쵸?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대. 이거 딱 보기 좋겠죠, 그럼. 왜냐면은 이 시 이거 할 때 저 미리 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처음 보는 시에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일부러 처음 보는 거 골랐어요. 보면 내가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어, 창가로. 근데 어때? 강을 달리고 있는 국철이? 근데 깃털 색깔이 다른 새가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대. 깃털 색깔이 다르대.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가가 돼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유색인종 봤다가 딱 봤는데 밖에는 새들이 잘 놀고 있네. 깃털 색깔이 다른데 나는 뭐지? 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끄러움 느끼지 않았더라면 깃털 색깔이 다른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화자래, 작가가. 그쵸?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려요, 이런 것들이.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이 부끄러웠대요. 그렇지.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대.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거죠. 자기가 부끄러웠나 봐. 여기까지. 이렇게 감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썼는지, 또 어떤 걸 봤는지, 이런 상황들과, 그쵸? 상황들과, 그리고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시퀀스다. 이게 시퀀스야, 알겠죠? 시퀀스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퀀스가 뭐라고 했죠? 장면들이 연결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시퀀스예요. 자, 이해되죠?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시퀀스죠, 시퀀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기했으니까 아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봅시다. 자,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했네요. 그쵸?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데요? 그쵸?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너무 맞는데요? 인간과 자연은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렸대. 일상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어요. 나는 비슷한데 가는 당연히 아니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대요. 요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요럴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현실을 포용하려는 이유로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아니죠. 1번에 있는 4번이네. 그쵸? 보면 1번이 더 답에 가깝죠? 네. 1번이 1번. 자, 39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린. 기억, 여기죠? 기억 보이죠? 참 문제 풀기 어렵다. 나이 어린 계집 아이 하나가 온다. 그래서 기억이요, 이게. 기억에서 어린 화자는 하나는 화자가 계집 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니은 보자, 니은.
손잔등이 박고람처럼 몹시도 터졌다. 됐죠? 보이죠? 2번. 니은에서 박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단픈 삶을 드러낸다. 맞죠?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자, 디귿에서 350리, 150리는 어린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을 나타낸다. 아니죠, 이거. 그냥 거리잖아요, 거리. 굳이 뭐 고단하다는 건 모르죠.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싶네요. 딱 봐도. 자, 4번 볼까요? 자, 보이죠? 리을. 새하얗게 얻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그렇죠. 보면 리을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다. 밖이 추운 거잖아요. 그쵸? 좀 애매한데, 3, 4번 좀 애매하네요. 두 개. 자, 5번 볼까요? 미음. 자, 눈을 씻는다. 어디 갔어? 미음. 텅 빈 차 안,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애기가. 그치? 미음. 자,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들어간다. 미음 맞죠? 그쵸? 그러면 3번에 하면 4번이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답 같아요? 유리창 밖과 안인 대비가 되면 돼. 그래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이건 4번은 좀 오바다. 이건 좀 너무 갔어. 그렇죠? 350리, 15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4번 같아요, 4번,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국어 문제 풀 때 나중에 많이 얘기할 건데요. 다 답이 아니고 딱 두 개가 딱 떠요, 두 개가. 그래서 하나는 90, 보이죠? 보인다. 하나는 90%가 답이고, 하나는 70%가 답이야. 그러면 90%가 정답으로 찍는 거예요. 요 문제 푸는 방법들은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지금은. 자, 40번 보이죠?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시선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의미를 지닌다. 이게 시선은 관심을 표현한 것도 하지만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상대방에 부담감을 줄 수 있대. 이러한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됐죠? 쳐다보면서 평가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안 쳐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뭐 큰 말은 아니니까. 그럼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이 드러나는 공간이군. 그럴 수도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2번.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겠군. 그치. 충분히 부담감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3번 볼게요. 저희들. 보이죠?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갖고 있대. 그래요? 긍정적인 무관심은 이건 좀 오바 아닌가? 그쵸, 모르겠죠, 이건. 자, 4번.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은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둔 행위겠군. 맞죠, 이건? 5번.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거고. 이건 동승이니까요. 그쵸? 이건 맞죠, 5번은. 그럼 답은 3번밖에 없겠다. 맞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다음 문제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답 매겨볼게요. 답은, 매겨보면은, 맞았어. 다 맞았어. 대박. 다 맞았어. 1번, 4번, 3번. 답 맞았죠? 네, 답 맞았어요. 이게 언제 했던 거냐면은 2014년도 6월달 모의고사입니다. 예. 이렇게 시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문제 풀이하는지 알겠죠? 오늘 한번 샘플링으로 다뤄봤어요. 한 문제. 그래서 시를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엄청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왜냐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안 하고요. 어떤 얘기했죠, 시퀀스, 그러니까 장면과 스토리, 요것만 딱 잡고 요걸 중심으로 두고 머릿속에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면 시, 문학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소설. 네.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소설 어떻게 보는지, 감상하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문제 풀이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